설날인 오늘 고속도로 상행선은 오후부터 귀경 차량이 몰려 곳곳에서 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에 눈비까지 내려 귀경길은 고생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꾸준히 일을 도맡아온 며느리들의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안의 화목과 친척들의 화합을 좌우하는 적극적인 며느리로서의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실험적인 복합문화예술촌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 들어섭니다. 여기에는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시설이 조성됩니다. 전 세계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비밀감청망 에셸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셸론은 상업부문은 물론 민간통신까지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북베트남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라오스에 대량 투하했던 폭탄들이 아직까지 불발탄으로 남아있어 라오스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스갑차를 들이받아 야유회길에 나섰던 8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식장 붕괴 사고로 하객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찔한 붕괴 순간을 담은 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과업계의 탐내 실적 경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껌이 팔리고 심지어 반품된 껌이 재포장돼 시중에 유통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공부만 강조하는 풍조 속에서 고학년이 될수록 체육 수업을 소홀히 하면서 학생들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상금 40억 원을 주는 복권이 나왔습니다. 나온 지 사흘 만에 전체 30%가 팔려나가면서 사행심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한총련의 5.18 기념식 기습 시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한총련 간부 등 불법 시위 주동자 16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권은 화물연대 파업과 5.18 행사장 시위 등에 대해 정부의 기강회의를 따졌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전반에 대한 기강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트윗 측근으로 망명설이 제기됐던 길재경 노동당 서기실 부부장이 지난 2000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춘천권에서 땅 투기 혐의가 있는 3만 4천여 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돼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40대 주부가 12살 난 딸을 성폭행한 용의자를 39일 동안 직접 추적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고액 향응 등을 금지한 공무원 윤리 강령이 발효되면서 관공서 주변 음식점의 손님이 뚝 떨어졌고 골프장 주말 예약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항령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평검사들은 선제도개혁, 후 인사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부고속철도 부산 금정산 천성산 관통 노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을 위한 2차 유엔 결의안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운이 짙어진 중동 지역에선 주재원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550선 이하로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는 10일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하철역 인근 극장 주차원이 집힌 모닥불 연기가 배연설비 오작동으로 여간에 스며들어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화 특산품 20가 간경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가 수백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철길 보수 작업을 하던 인부 7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예정된 작업 시간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어이없는 인재였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이경실 씨가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없어도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진입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하루에 남북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시대가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서울지검 평검사 전원이 오늘 회의를 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신뢰 회복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 운송업체들이 출국 연장을 승인받은 외국인 노동자 10만여 명의 배표나 비행기표를 환불해주면서 50%가 넘는 수수료를 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1억 달러가 현대 측을 통해 북한에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로 의혹만 더 커졌다며 새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30여 개 사업장에서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의 여름 투쟁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학벌 극복 기획단을 만듭니다. 우선 사회각 직종에 대한 직무 능력 표준화 작업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교통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서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던 요실금이 남성에게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 요실금은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전립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이 24km나 떨어진 충남 천안의 오리농장에서 5번째로 확인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씨를 다음 주 소환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의 용인 땅거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 집회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관위는 위법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에 던져진 남매의 시신이 인양됐습니다. 아버지는 사전 답사를 하고 남매에게 미리 수면제까지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년회 술에 취해 귀가하던 취업초년생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숨지고 송년회에서 늦게 귀가한 부인이 부부싸움 끝에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알카에다의 테러 경고에 이어서 테러 첩보가 정보기관에 속속 접수되면서 연말연시를 앞둔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토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9시 뉴스를 진행하게 된 최원정입니다.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현금 대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또 달러 매입 자금 5조 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내 학원단지 조성안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 계획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국회 문광위가 북한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이 방북 국감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공식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백이선 위원장은 오해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송두율 교수가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방북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송 교수는 국정원에 출석해 한국실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자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파병될 경우 해병대보다는 육군 경보병 사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악과 오대산을 물들이고 있는 단풍이 가을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풍의 정취를 K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법사위 열린우리
새누리당 간사가 의원들의 몸싸움을 뚫고 손바닥으로 국보법 폐지안에 상정을 선언했으나 한나라당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미국 영사관에 무장괴한이 경비원 4명을 사살하고 침입했지만 3명은 사살되고 2명은 체포됐습니다.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찰은 진급자 대다수가 내정됐던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붕괴론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해법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625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능 부정 가담자 226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됩니다. 삼성이 오는 2010년까지 반도체 25조 원을 투자해 누적 매출 200조 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각종 농촌 지원 자금의 상당수가 가짜 서류에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KBS 노 대통령이 재정이나 통화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경기 조절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탄력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직을 함께 맡아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등 분권형 국정 운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로 끊겼던 우리나라와 타이완 간의 하늘길을 다시 잇는 항공협정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개막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격에서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에 버금가는 LPG 가스통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엉터리 검사 필증도 버젓이 나돌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병원마다 어린이 감기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PPE 감기약 파동이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는 외환은행에서 신용카드 고객 수천 명이 전산낭 오류로 결제 대금을 2번 내는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경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씀씀이를 늘리는 재정 정책을, 야당은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식약청이 PPA 감기약의 위해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판매 금지하는 데 4년이나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사임했습니다. 중국이 8년 전부터 동북공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고구려사 왜곡 작업에 들어갔지만 우리 정부나 학계의 대응이 아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섭씨 200도의 고온증기가 노출돼 작업 중이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관 살해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고 접근하는 등 신고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살 배기 어린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7살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이 잘리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커피나 탄산음료를 통해 중독을 일으킬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검사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 검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로 기업인이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검찰이 처벌 기준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영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체가 대학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주문하고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후에 채용하는 맞춤형 대학 교육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종군 피해 여성을 소재로 누드 영상물을 만든 제작자가 종군 피해 할머니에게 사죄하고 영상물 제작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손발과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병이 예년보다 일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이회창 전 후보는 불법 대선 자금 모금은 자신이 시킨 일이라며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후보는 검찰의 자진 출석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큼 비좁은 땅굴에서 생포됐습니다. 이 은신처에 대한 정보는 둘째 부인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전범 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에서 집단 폐사한 닭들이 국내 첫 홍콩 조류 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인체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경계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등 전국 154개 대학의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수험생들의 하향 안전지원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써낸문그룹의 청탁으로 150억 원대의 세금을 23억 원으로 줄여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태풍 매미가 경남 사천 해안에 상륙하면서 남해안 지방에는 현재 시간당 30-40mm의 폭우가 쏟아져 태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의 중심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9.3m로 지난 59년 사라호의 초속 46.9m를 능가하며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최고의 강풍을 기록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강풍으로 고압선이 넘어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1TV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운영하는 재해예보 자동 시스템이 오늘 밤부터 첫 가동돼 재해 관련 예보가 전국 4천여 개의 TV를 통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태풍이 북상하기 전에 귀경하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주요 고속도로마다 상행선 구간의 정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다음 주에 사의를 표명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부임 장관 인선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빨리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신당은 재신임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는 재신임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견해와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 등 재신임 방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대통령께서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것 자체는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분당과 대전 대덕구, 논산시 등 전국 32개 지역이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 지역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고려시대에 침몰한 선박과 청자가 군산 앞바다에서 대량 발견됐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청자는 10,000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고 50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밤새 눈이 계속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고속도로가 마비돼 차량 속에 갇힌 운전자들은 허기와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고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경북과 충청 지역에서는 무더기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전 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 추진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 과정에 불법 자금이 유입된 데 대해 사죄한다며 당사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창당 자금 전모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20여 군데 학교에 대량 공급해온 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를 점거한 가운데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오늘 밤 9시 반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제는 2008년부터 폐지되고 새 신분 등록 제도가 시행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겠으며 뜻이 다를 때는 대화와 타협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전망 지수가 1년 만에 기준치를 뛰어넘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기업 체감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기상청은 오전 9시까지 건조주의보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수도관의 경우 내부가 심하게 부식되면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KTNG가 직접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게 돼 있는 담배가 민간 도매업자를 통해 유통되는가 하면 무허가 소매점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이 늘고 KTX가 입석 승객으로 초만 원을 이루는 등 귀성행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날씨는 포근하겠지만 30일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스크린 쿼터 축소의 후속 대책으로 4천억 원의 영화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후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을 전격 소환해 브로커 윤상림 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 인사 관련 비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내일부터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오늘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F-16 전투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국내에서만 벌써 7번째 추락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F-16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얼음 낚시를 하던 30대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영상의 낮 기온 속에 얼음 낚시를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지형이 사이버 공간에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선정과 도시시설물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부를 전망입니다. 대표적 여성 질환으로 알려진 골다공증에 걸린 남성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9시 뉴스.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다음 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역에 이를 수 있는 1000km급 크루즈 미사일이 우리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 지점 5m 안에 꽂히는 등 명중률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안이 통과된 뒤 처음으로 북한 선박이 홍콩 당국의 검문을 받고 억류됐습니다. 핵물질이나 군수물품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 4차 협상 이틀째인 오늘 미국 측 커틀러 수석 대표는 상품 분야에서 이번 협상 기간 중에라도 추가 개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한 영동 지역의 피해가 커 응급복구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수도권 추가 신도시로 인천 검단지구가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성공단에 춤을 춘 열린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은 국방위원 자격이 없다며 원 의원의 국정감사 참석을 막았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하남시가 열려던 광역 화장장 설명회가 또 무산됐습니다. 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시장 생각과 독단적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5천억 달러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난 63년보다 1000배가 늘었고 10년 안에 무역 규모 1조 달러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사협상이 결렬돼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초홍파업에 돌입합니다.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했고 정부 여당은 모레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가 내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철회했습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이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됐고 위원장도 사임해 당초 방침이 자동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개인 최고 납부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새마을 열차와 트레일러가 충돌해 전라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승객 140여 명은 근처 익산역 등으로 옮겨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으면 바지를 입을 때보다 체감온도가 6도 가까이 떨어지고 치마 길이가 2cm 짧아지면 체감온도는 0.5도씩 낮아지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등 경기도 내 그린벨트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허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DMB 방송이 내일 오전 6시 본방송을 처음으로 송출합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의 낮방송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기간 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당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딴 탈당 사태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여권 인사 영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엔 서울과 수도권 등에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동계아시안게임을 주최하는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집중 홍보하는 등 동북 공정을 집중 부각시키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폭력 조직원의 한 달 평균 수입이 400만 원에 이르고 활동 영역도 기업 인수나 주식 거래 등 합법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판사를 입건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법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의 판결을 맡았던 판사 명단이 사실상 공개된 가운데 대법관 등 10여 명의 현직 고위 법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공익재단을 설립하거나 거액을 기부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탈세를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현장에서 전자병역증인 나라사랑 카드가 오류를 일으켜 수검자들의 등급 판정이 지연되는 등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오늘 23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 등 전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26일쯤 만날 예정입니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전임 대통령이 존중받는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부시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벌써부터 오만해졌다고 맞받았습니다. 30년 수명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부터 10년 동안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찾은 국제 전문가들이 지나친 방제는 자연 치유 능력을 해쳐 생태계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며 방제 수준을 조절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일본의 야쿠자 조직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동포 상대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동포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성탄절까지 나흘 동안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 측은 주식을 처분해 2조 3천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됩니다. 로스쿨 선정 결과를 놓고 원안을 고집하는 교육부와 지역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종 발표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돼 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반대 여론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 정책이 정치 쟁점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가 고속도로의 출퇴근 상습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시간대별로 할인율을 달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할인폭은 최대 50%에 이를 전망입니다. 공천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 공천 신청은 받되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별도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 씨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도곡동 땅은 본인의 것이며 다스의 차명 보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콜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통화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휴대전화기가 중국에서 대규모 유통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3천만 대 짝퉁 휴대전화기가 절반 값에 팔려나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가 베트남 등에서 유행한 남방계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지진 피해가 20만 명 이상이 숨진 지난 76년의 탕산 대지진을 능가해 신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나흘째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유학생 5명이 진앙지인 원천에서 50km 떨어진 곳에 고립됐다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매냥시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기술자 150명도 귀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한 중인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이 쇠고기 협정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쇠고기 도축장의 검사 인력이 부족하고 업계의 로비도 극심하다며 자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광우병 위험 부위로 분류한 부위까지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서 우리나라 고기잡이 배 2척을 사이에 두고 우리 경비정과 일본 경비정이 하루 종일 대치했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 상승률이 30%를 넘어 근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 정현주 사장 해임안에 서명했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 사장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적절한 해임이라고 밝혔지만 민주, 민노당 등과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원조직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남자 양궁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3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나란히 단체전을 제패한 남녀 양궁팀은 개인전까지 석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유도의 왕기춘은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수영의 박태환은 내일 오전 자유형 200m에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 데 이어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등 41개 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자기관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밝히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한나라당 공천자 발표를 전후해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서해 NLL과 동해 인근에 또다시 해상 사격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서울을 사정권에 둔 방사포도 이동 배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교에 다닐 연령대인 학령 인구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연수 중이던 한국 대학생이 현지 청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에 희생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놀던 8살 어린이가 세탁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세탁기는 안에서 열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에서요, 밀어서 안 열리는 그게 지금은 있어요. 저 초기 주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천연 기념물인 강화 갯벌에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생태계와 어장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갯벌은 바닷물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육자회담 문제 등 방북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폭락했고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요동치다 다우지수 만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리콜 파문이 확산되면서 토요타 자동차 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구체적 대책이 부실하다며 일본 정부와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강에 축구장 절반 크기의 첫 인공섬이 띄워졌습니다.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안전과 환경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 평생 이웃을 도와 옥탑방 기부천사로 불렸던 할머니가 별세하며 자신의 시신까지 기증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이어 군 비행장 이전까지 총선표를 의식한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연금 삭감 등 지금까지 누려온 선심성 혜택을 포기하는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야권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쓴 학교폭력 실태 편지 500만 통을 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근절에 청장직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봄에도 작황이 더 좋을 걸로 우리 어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금값이라던 참조기를 비롯해 고등어, 멸치가 올해는 풍어를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값이 된 갈치는 올해도 어획량이 저조할 전망입니다. 수년 전 개봉된 한 영화처럼 이른바 중국 동포 해결사들이 국내에서 총보 납치극을 벌였습니다. 25km의 도심 심야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돼 넉 달 이상 억류됐던 금미호가 오늘 풀려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열렸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북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국이 조종한 남측의 모략극이라며 회담장을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측이 제기한 의제와 수석특별급을 북한 측이 수용한다면 언제든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울산 앞바다에서 캄보디아 화물선이 침몰해 선원 1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선원 대부분이 러시아 사람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직장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엔 하루 동안 10,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 그린카 경쟁에 서화를 걸고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우리 업계의 발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